네, 반갑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제법 강한 것 같죠? 네, 미국 장은 3% 넘게 하락했는데 우리 장은 1% 정도 하락했다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플러스 기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이제 이런 외부 변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면역이 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또다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팔지도 않았고요.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일이야, 가격 싸면 좋지 뭐 라는 식의 느낌들 계속 가져갔던 것 같아요. 금융투자만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장은 제법 많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총 상위주들이 변동성은 약간 보이긴 했는데 올라간 종목이 내려오고 내려간 종목이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합 장세 유지하면서 뭐 어떤 개별적 이슈가 있거나 그런 종목들만 변동성을 좀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양봉입니다. 양봉이 5일선도 뚫고 넘어가면서 오늘 제법 크게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0.3까지 무려 1.5%가량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회복을 해줬다라는 것과 또 지금 저항대에 계속 임박해 있지만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위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밑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이 저항대 돌파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시작했다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한번 쉬었어요.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고 마지막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융투자 쪽의 매도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어제 형성됐었던 이 고점 라인 때 저항을 약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플러스가 나오니까 또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2345포인트 여기 235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이 자리가 저항대거든요. 이렇게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라인대에서 매도가 조금씩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요. 근데 이건 조금 아쉬운 게 5일선 회복까지는 못했다는 거 대신에 아래쪽 지지받고 반등 나가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았죠. 자, 오늘 코스피도 2350 넘어가고 코스닥도 만약에 700포인트 넘어가고 이렇게 모습이 나타났다라면 내일 기대감이 더 커졌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장세, 그것도 약간은 약세로 전환된 그런 보합장세였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염두에 둔 그런 대응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담감이 없는 상태이지만 너무 서두르거나 또는 막 이것저것 막 주워 담는 그런 형태의 매매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1700억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매도였다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되게 작아 보이죠. 왜냐하면은 금융투자가 무려 7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얘네들 살짝 미친 것 같죠? 그냥 다 던지는 형태. 즉 주가가 올라오니까 집어 던지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나 수익 볼 만큼 받고 저항대 진입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라는 식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매도는 금융투자밖에 없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들을 매수를 해줬고요. 대형주 쪽에서 유지가 되는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투자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또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조금 나온 거 말고는 그다지 대응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3%대 상승하면서 SDI와 LG화학까지도 같이 반등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삼성물산 조금 올라간 모습이었어요. 그 외에는 지금 다 떨어진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지금 12등까지 밀려납니다. 네, 계속 또 오늘 4%나 하락하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이버가 자진스럽게 자진 내려오는 모습이 또 나타났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형태. 이제는 조금만 더 빠지면은 기아
기아한테도 밀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2차전지 쪽인데 얘네들은 지금 워낙 굳건하게 있어가지고 당장 빠질지 조금 이따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얘네들도 약간의 뭐 고평가 국면 계속 진행되는 거 아시죠? 지금 976배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0배 퍼를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너무나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죠. 계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당장 빠질지 아니면 조금 이따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어쨌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가 어제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모습인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그럭저럭 좀 잘 지켜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넘어가 되시면 코스닥도 또 그냥 보합입니다. 다만 이제 게임주들 어제 올랐다가 오늘 펑 떨어지는 모습들이죠.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물론 전부 다 이제 뭐 만회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전부 다 뭐예요? 그냥 현재 수준, 그냥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격대 수준 그거 그냥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입니까? 주가는 계속 변동하면서 물량이 털려나가고 또 손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집 기간에 매집 구간 동안에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잖아요. 올렸든 내렸든 뭐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뭐 좀 팔아도 되겠지만 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개별주들 상황 보시면 미래나노텍과 인디에프 그리고 ICH가 지금 현재 상한가 마감이 된 상태고요. 히림 그다음에 코론글로벌이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제 12,000원대까지 한번 올랐었는데 강한 상승 흐름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아먹긴 했는데 그 가격대 비슷하게 또 왔네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정말 3대가 한번 먹고 살만한 종목이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성장투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도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가서 저점 라인 때 들어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술적 반등은 고점 대비 절반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정도 수준이 왔으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추세가 더 진행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더 진행되는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단기 반등이고 이제 이런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 보면 2.46% 나쁘지 않네요. 그죠? 상승 쪽 기울기 많이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락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하락한 종목은 이제 나란히 이 정리매매 들어간 종목들이 1, 2등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쭉쭉쭉쭉 빠지면서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이어 관련 종목군들 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미국 쪽에 있는 구디어 타이어가 주가 하락률이 좀 진행됐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한국 이 타이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거든요. 전망도 나쁘지 않고 그냥 해외 시장에서 영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외부 변수를 통해서 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넥센 타이어든 한국 타이어든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등 기다려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매도 포인트는 마이너스 2.68. 아까 상승이 비슷하죠? 2.5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플러스권은 뭐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마이너스권 들어갔어도 2%대 하락을 보여줬다? 그러면 오늘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늘은 플러스 난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을 건데 그냥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잘 움직이고 있구나. 마이너스로 좀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2%가 넘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라면 오늘 내 포트는 나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한두 개씩 툭툭 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요거를 왜 계속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위에서 털어먹기 위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차전지 쪽에 계속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모양새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며칠 전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요것도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패턴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주들 오늘 분위기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건설은 그래도 3.7%나 상승하면서 그래도 분위기 좀 잡아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쪽이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하이닉스 등등등 시종 상위 종목군들은 골고루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마 금융투자 쪽이겠죠. 네, 이런 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일부 차익 실현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요, 오늘 삼성전자 1등으로 매수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SDI, LG에너지솔루션, 미래나우트 뭐 등등등등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기아,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좀 있습니다. 조금 기관하고 다르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집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대형주들 위주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평가일 것 같아요.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역시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잡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장은 이제 2350포인트 즉 61선 돌파해서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누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자,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만기일도 있고요. CPI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후반 즉 한 11월 10일 그 정도 라인대까지는 약간은 조금 주춤거리거나 변동성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조치를 못했다 괜찮아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조치해볼 만한 내용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관망이나 홀딩만 잘 하셨어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대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걱정하실 거 없으니까 느긋하게 더 투자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9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잖아요.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